저 뒷산에는 절대 가지 마라.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산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산 속 깊이 그 사내가 산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밤만 되면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무언가가 울부짖는 소리라고. 한 번은 나무꾼이 그 산에 갔다가 거구의 사내를 봤다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눈빛이 짐승 같았대. 실제로 그 산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산짐승들이 이유 없이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가끔씩 산 중턱에서 거대한 불빛이 보이곤 했지요. 그리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간간히 그 괴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괴물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무자비하게 쓰러뜨리는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을로 내려왔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왜 그곳에 숨어 사는지, 그 날카로운 눈빛 뒤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겨울 눈이 쏟아지는 밤, 괴물이라 불리는 이 사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의 집 앞에 어린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는 대체 왜 눈밭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이 괴물 사내는 왜 산속에 숨어 나무를 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럼 따뜻한 온돌에서 듣는 야담, 온돌 야담 시작해 볼까요? 그것은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쿵, 쿵. 도끼질 소리가 산속에 울렸습니다. 황소처럼 커다란 몸집의 사내가 산중턱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돌과 같이 단단해 보였고 힘을 불끈 쥔 팔뚝은 무거운 도끼를 한 팔로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무. 강무는 순식간에 열척나무 또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흉터로 가득했으며 눈은 날카로웠지만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그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풀숲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는 즉시 도끼를 멈추고 그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손은 이미 허리춤에 검자루를 잡고 있었지요. 누구냐? 강무가 낮게 물었습니다. 풀숲이 흔들리더니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새하얗고 손에는 광주리를 들고 있었지요. 아이는 강무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무도 아이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람이 이 깊은 산까지 올라올 리 없었는데 더구나 어린아이가. 넌 누구냐? 왜 여기 왔느냐? 강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강무를 빤히 쳐다보다가 광주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기 약초 캐러 왔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혹시 그 산 괴물이세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무는 아이의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약초가 들어 있었는데 제대로 캔 것도 있었지만 쓸모없는 풀도 섞여 있었지요. 이 산은 위험하다. 당장 내려가라. 강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아파서 약초가 필요해요. 마을 약방에서 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는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무는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도끼를 내려놓았지요. 어떤 약초가 필요한데? 강무가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묻는 사내의 말투가 생각보다 퍽 다정하여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초요. 엄마가 계속 기침을 하셔서. 강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만치에 있는 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저 풀,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진 것 보이느냐? 그것이 기침에 좋다. 가져가라. 아이는 강무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약초를 캤습니다. 그리고는 광주리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고마워요, 아저씨. 강무는 대답 없이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이제 빨리 내려가라. 해가 지기 전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웃었지요. 아저씨는 괴물이 아니네요. 그리고는 총총거리며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강무는 아이가 사라진 곳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강무가 오두마가 부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데 또다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그 아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너 또 왜 왔느냐? 강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보자기를 강무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감사하다고 이거 드리래요. 약초 덕분에 기침이 많이 나아지셨대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가져가라.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꼭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강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보자기를 오두막 문 앞에 살며시 놓고는 총총거리며 뛰어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제 이름은 꽃분이에요. 강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자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강무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감자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지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끔씩 산을 올라왔고, 강무는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약초를 가르쳐 주거나 위험한 짐승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강무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고, 강무도 아이의 방문이 싫지 않았지요. 아이랑 대화하다가 웃는 날도 차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무가 그날따라 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었고, 겨울밤 산속 해는 순식간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르릉, 크르릉.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굶주린 늑대 떼였지요. 5마리, 아니 6마리나 되었습니다. 녀석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눈빛은 피빛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지요. 강무는 한 손에 도끼를 들고 늑대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늑대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강무는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쾅! 선두에 섰던 늑대가 도끼에 맞아 나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늑대가 강무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강무는 맨손으로 늑대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지요. 그리고는 그대로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늑대가 꿈틀거리다 멈췄습니다.
나머지 늑대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강무는 피 묻은 도끼를 들어 올리며 한 발 앞으로 내디뎠지요. 늑대들은 뒷걸음질을 치더니 이내 꼬리를 말고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짐승조차 그의 살기 앞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강무는 쓰러진 늑대를 지게에 묶었습니다. 이놈의 가죽이라도 팔아야겠군.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눈발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강무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걸었지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강무는 자신의 오두막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나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문 앞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무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어제까지 같이 대화를 나눴던 어린아이 꽃뿐이었습니다. 강무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들어 올렸지요. 숨은 아직 붙어 있었지만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 강무는 아이를 안고 급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덕에 장작을 집어넣어 불을 크게 지폈지요. 타닥, 타닥. 불길이 치솟고 강무는 아이를 불 가까이 눕혔습니다. 아이의 행색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겹겹이 입은 저고리는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고 집시는 한쪽이 아예 없었지요. 드러난 발은 시퍼렇게 동상이 올라 있었고 파란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은 얼어서 굳어 있었는데 펴지지도 않았지요. 강무는 거적대기를 꺼내 아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따뜻하게 데웠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강무를 보았지요. 강무는 따뜻한 물을 아이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라. 아이는 물을 삼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강무의 소매를 붙들었지요. 아저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잡혀갔어요. 강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우리 집에 왔어요. 엄마를. 말을 잇지 못하고 크느끼기 시작했지요. 강무는 아이의 어깨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대감이 우리 집 약초 지도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를 때렸어요. 여러 번.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어요. 엄마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를 도와줄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어요. 아이는 강무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늑대 소리가 들려도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죽는 게 더 무서워서요.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을 떨면서도 강무의 옷을 절대 놓지 않았지요. 강무는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궁궐의 역적들이 쳐들어오던 그날 밤. 피로 물든 대전마루. 검을 휘두르며 싸웠지만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군께서 강무의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지요. 경은 살아남아라. 경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하지만 당무는 주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칼이 주군의 가슴을 꿰뚫었고 강무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지요. 온몸에 칼을 맞고 쓰러진 강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군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계셨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분을 지키지 못했다. 내금이로서, 신하로서, 검사로서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었는데. 그 후 강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세상을 등졌지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한 번 더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주어진 것이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폭설을 뚫고 곤줄인 늑대들이 우는 산을 홀로 올라와 괴물이라 소문난 자신에게 어머니를 구해달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에서 강무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이들의 얼굴을, 그날 밤 쓰러져간 동료들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던 주군의 눈빛을, 지난날 지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강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녹슨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금이 시절 쓰던 것이었지요. 손가락으로 검신을 쓰다듬었습니다. 녹은 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묵직한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주군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검이었습니다. 강무는 검을 집어들고 허리에 찼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내겠다. 이 아이와 어미만큼은 반드시. 아이가 놀란 눈으로 강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곧 불안한 표정으로 강무의 소매를 붙들었지요. 하지만 아저씨, 최대감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강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관아 사또님하고도 친해서 뭘 해도 벌을 안 받아요. 마을 땅의 절반이 다 최대감 거예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최대감이 우리 집 약초 지도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지도에 전설의 귀한 약초가 어디 있는지 나와 있대요. 엄마는 절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다가 그만.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강무는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아이의 머리에 큰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있다. 그리고는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강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요. 가자. 시간이 없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강무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강무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내금이었던 사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두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무는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아이는 그 뒤를 따라왔는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걸었지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발은 앞을 가렸지만 강무의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강무가 걸음을 멈추고 등을 돌려 아이에게 보였습니다. 엎혀라. 이러다 얼어 죽는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강무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업은 채 다시 걸음을 재촉했는데 속도가 오히려 전보다 더 빨라졌지요. 꽉 잡아라. 떨어지면 못 주워간다. 아이는 강무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강무의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살아있는 화덕 같았는데 아이는 그 따뜻함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위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강무는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몸을 끌어올리기도 했고 미끄러운 바위를 맨손으로 움켜쥐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컹, 컹, 컹.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강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산 위쪽에서 횃불 불빛이 여러 개 흔들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아이가 강무 등에서 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저 소리 최대감의 사냥개예요. 제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거예요. 강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벌써 눈치챘군. 생각보다 빠르다. 아이를 업은 채로는 빠르게 달릴 수 없었습니다. 강무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는데 저만치의 큰 바위가 눈에 들어왔지요. 강무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긴 뒤 낮게 말했습니다. 숨소리 내지 마라. 꼼짝 말고. 아이는 숨을 죽이고 강무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개 3마리가 눈을 헤치며 달려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칼을 찬 사내 넷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는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지요.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개다. 사냥개가 냄새를 놓치지 않았어. 멀리 가지 못했다. 그 계집애를 반드시 찾아내야 해. 사내들이 주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 1마리가 강무가 숨은 바위 쪽으로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강무는 천천히 허리춤에 찬검을 빼냈습니다. 녹슨 검이었지만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는데 강무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냥개가 바위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다가 크게 짖으려는 순간 강무가 바위 뒤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와 주먹으로 개의 주둥이를 쳐냈습니다. 꽝! 짧게 비명을 지른 개가 그대로 쓰러졌지요. 나머지 개 2마리가 달려들었지만 강무는 검집 손잡이로 개들의 머리를 연달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뭐야? 저기다. 거기 누구냐? 사내들이 칼을 빼어 들고 달려왔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검을 휘둘렀는데 번쩍 검이 달빛을 가르며 날아가자 선두에 섰던 사내의 칼이 2 동강 나며 땅에 떨어졌지요. 윽! 그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무는 그 틈을 타 나머지 사내들을 향해 돌진했는데 검을 휘두르지 않고도 어깨로 사내 하나를 들이받아 나가 떨어뜨렸고 발로 차서 또 1명을 눈 속에 쳐박았지요. 마지막 남은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이 뭐야? 사람이 아니잖아. 강무는 검을 거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강무가 간다고. 아이가 내 등에 업힌 이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사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졌고 일어나자마자 산 아래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쓰러진 사내들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따라 달아났지요. 강무는 아이를 업은 채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아저씨 등이 따뜻해요. 강문은 대답 없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 시즌쯤 더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으르릉. 낮은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산 위쪽에서 하얀 눈덩어리가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눈사태였습니다. 이런. 강문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만치의 큰 소나무 한 그루가 보였는데 강문은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달렸지요. 뒤에서는 우르릉 소리와 함께 눈덩어리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라. 강무가 외쳤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강무의 목을 껴안았지요. 강무는 소나무에 도착하자마자 한 팔로 나무를 껴안았고 다른 팔로는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르릉. 눈사태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밀려오는 눈이 강무의 몸을 때렸지만 강무는 이를 악물고 나무를 붙들었는데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지요. 눈이 강무의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마침내 눈사태가 멈췄습니다. 강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 속에서 몸을 빼냈는데 아이는 강무의 품에서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했지요. 살았다, 살았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가야 한다. 다시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눈사태로 길이 막혀 있었지만 강무는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들어 갔는데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여기저기 보였고 집들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지요. 강무는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최대감 집이에요. 강무는 검을 만져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자. 내 어머니를 데려올 차례다. 두 사람은 눈 덮인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무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깊게 찍혀나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강무가 걸음을 멈추고 담벼락 그늘로 몸을 숨겼지요. 저만치의 횃불을 든 산에 둘이 서 있었는데 칼을 차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보낸 왈패들이었지요. 강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길목마다 사람을 배치해 놓았군. 정면으로 가다가는 들키게 뻔하다. 강무는 주위를 살폈는데 옆집 담벼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은 낮았고 넘어가면 지름길이 될 것 같았지요. 강무는 아이를 살며시 내려놓고 담벼락에 손을 짚고 가볍게 뛰어올랐는데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담 위에 올라섰습니다. 담 너머를 살펴보니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강무는 담을 넘어 마당에 착지했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러 반대편 담으로 갔는데 경비가 삼엄한 헛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는데 파스락. 강무가 미처 보지 못한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저만치에서 왈패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강무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왈패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지요. 그때 강무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왈패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왈패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강무는 다른 손으로 왈패의 입을 막았지요. 왈패가 발버둥을 쳤지만 강무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강무는 왈패의 목을 조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눈 속에 조용히 눕혔지요. 강문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헛간 안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이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요. 강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헛간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숨은 겨우 붙어 있었지만 언제 꺼질지 모를 정도로 약했지요. 강문은 여인에게 다가가 살며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강문을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딸아이가 저를 데려왔습니다. 부인을 구하러 왔소. 강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꽃분이가 무사합니까? 무사하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소. 강무가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쓰러졌지요. 강무는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는데 여인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두고 가십시오. 저는 이미 끝입니다. 강무는 여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오늘 제 등에 업힌 이상 저승사자도 부인을 데려갈 수 없소. 강무는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은 강무의 등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강무는 대답 없이 헛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이미 횃불이 여러 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무가 나온 순간 사방에서 왈패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1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지요. 모두 칼을 빼어 들고 강무를 에워쌌습니다. 왈패들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50줄의 사내였는데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이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온 사내가 의협심에 불타 여기까지 왔다니 기특하기도 하지. 하나 안타깝게도 자네는 잘못된 싸움을 선택했네. 최대감은 부채로 주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지요. 이 마을 땅의 절반이 내 것이고 관아 사또도 포졸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네. 저 집 약초 지도만 얻으면 전설의 약초 서식지가 내 것이 되는 거야. 10년을 공들여 여기까지 왔는데 과부 하나, 계집애 하나가 뭐가 대수겠나? 강무는 천천히 여인을 담벼락에 기대게 한 뒤 허리춤에 찬검을 빼어들었습니다. 녹슨 검이었지만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지요. 최대감이 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녹슨 칼로 뭘 하겠느냐고. 얌전히 무릎 꿇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고. 강무는 검을 앞으로 겨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길을 비켜라. 이 여인을 데리고 갈 것이다. 최대감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왈패들이 일제히 칼을 빼어 들고 달려들었지요. 강무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번쩍. 검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는데 선두에 섰던 왈패 둘의 칼이 동시에 두 동강 났지요. 왈패들이 놀라 주춤거리는 사이 강무는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서너 명이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왈패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지요. 최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멍청한 놈들, 다시 달려들어. 저놈은 혼자고 우리는 열이 넘는다. 왈패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달려들었습니다. 강무가 앞에 왈패를 상대하는 사이 뒤에서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강무의 등을 내리쳤지요. 강무는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어깨를 스쳤습니다.
강무가 신음을 흘렸지요. 최대감이 킥 웃으며 외쳤습니다. 저놈도 사람이다. 계속 몰아붙여라. 왈패들이 기세를 얻어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강무는 검을 휘두르며 막아냈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분이가 강무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지요. 안 돼, 거기 있어. 강무가 소리쳤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왈패 하나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강무는 있는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지요. 번개처럼 날아간 검이 왈패의 손등을 쳤고 왈패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강무는 재빨리 아이 앞으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최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놓치지 마. 포위해라. 왈패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한 곳만은 포위가 약했지요. 골목 입구 쪽이었습니다. 강무는 재빨리 여인을 업고 아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강무는 검을 휘둘러 앞을 가로막은 왈패 둘을 밀어젖히고 있는 힘을 다해 골목 쪽으로 달렸습니다. 강무의 어깨가 왈패 하나를 들이받았고 왈패는 나가 떨어지며 쓰러졌지요. 강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놓치지 마라. 쫓아가. 최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왈패들이 우르르 뒤를 쫓기 시작했는데 강무는 여인을 업고 아이를 이끈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눈 덮인 골목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뒤에서 횃불 불빛이 흔들리며 따라오고 있었지만 강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을 끝에 도달했습니다. 저만치의 산으로 오르는 길이 보였지요. 강무는 그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왈패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강무는 이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주마. 감히 내 일을 망치다니. 횃불 불빛이 산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최대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강무는 쉬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여인을 업고 아이의 손을 이끈 채 눈 덮인 산길을 달렸는데 뒤에서는 왈패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지요. 하나, 강무는 이 산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빠르게 움직였지요. 한 시즌쯤 올랐을까요? 뒤쪽에 횃불 불빛이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왈패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양이었지요. 강무는 그제야 걸음을 늦췄습니다. 아이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다 따돌렸나요? 그런 것 같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강무는 익숙한 길을 따라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 속에 묻힌 듯한 작은 오막살이가 나타났지요. 강무의 오두막이었습니다. 강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을 조심스럽게 거적대기 위에 눕힌 뒤 재빨리 화덕에 불을 지폈지요. 타닥, 타닥.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곧 오막살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인이 겨우 눈을 떠 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무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화덕에 올려대었습니다. 물이 따뜻해지자 헝겊에 적셔 여인의 이마와 손을 닦아주었는데 그리고는 구들장 밑에 묻어둔 약초를 꺼냈지요. 산에서 캐둔 것으로 상처에 바르면 좋다는 약초였습니다. 강무는 투박한 손으로 약초를 으깨어
여인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여인이 신음을 흘렸지만 강무는 조심스럽게 계속했지요.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자 강무는 물을 끓여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쌀 한 줌과 말린 나물을 넣어 푹 끓였는데 고소한 냄새가 오막살이를 가득 채웠지요. 죽이 다 되자 강무는 그릇에 담아 식혔습니다. 강무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여인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인은 겨우 입을 열어 죽을 삼켰는데 눈물을 흘리며 먹었지요. 강무는 한술 정성스럽게 여인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반 그릇쯤 먹이고 나니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모양인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계속 먹었지요. 강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목까지 아이에게 더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인과 아이는 화덕 가까이에서 잠이 들었고 강무는 문 앞에 앉아 밖을 경계하고 있었지요. 혹시라도 wal패들이 다시 찾아올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여인이 가볍게 강무를 불렀습니다. 은인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무라 하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날이 저희 모녀는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나. 강나리께서는 저희 때문에 최대감과 원수가 되셨습니다. 그 자는 집요한 사람이라 반드시 복수하려 들 텐데.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어찌든 하겠소. 여인은 강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강무의 옆모습은 단단한 바위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나리께서는 왜 이 깊은 산속에 혼자 계십니까? 그 무예라면 어디서든 높은 벼슬에 오르실 수 있을 텐데. 강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과거 내금이었소.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였지요. 강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나, 역적들이 궁을 습격했을 때 나는 지켜야 할 분을 지키지 못했소.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고 나 역시 온몸에 칼을 맞았지요. 목숨은 건졌으나 주군께서는 역적의 칼날에 쓰러지셨소. 강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을 등졌소. 벼슬도 명예도 그 무엇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었지요. 그저 이 산속에 묻혀 지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소. 여인은 강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사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날이 저는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하나 딸아이를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났습니다. 여인은 잠든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에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겠지요. 하나 강나리께서는 오늘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강나리께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실 날이 올 것입니다. 강무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는데 온갖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강무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의 말씀 가슴에 새기겠소. 여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화덕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면서 오두막 문틈으로 햇살이 새어 들어와 문 앞에 기대어 앉은 채 잠든 강무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밤새 경계를 서느라 지쳤던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아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화덕의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오막살이 안은 조금 쌀쌀했는데 아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강무를 보았지요. 강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는데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그쳤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아이는 눈을 밟으며 오두막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작 더미를 발견했지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장작 몇 개를 집어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화덕에 넣었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던 터라 곧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했지요. 타닥, 타닥 하는 소리에 강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화덕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강무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일찍 일어났구나. 아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깨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추울까봐. 강무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는데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폈지요. 눈 위에는 새 발자국만 있을 뿐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왈패들은 아직 이곳을 찾지 못한 모양이었지요. 강무는 안으로 들어와 여인을 살폈습니다. 여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는데 숨소리가 어젯밤보다 훨씬 고르게 들렸고 얼굴에도 약간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강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는데 딸아이가 강무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여인이 가늘게 딸을 불렀고 아이가 재빨리 어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여인은 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무는 물을 데워 여인에게 마시게 했는데 여인은 이번에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지요. 많이 나아지셨소. 강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네, 강날이 덕분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 강무는 다시 죽을 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나무를 씻고 쌀을 깨끗이 씻는 일을 거들었지요. 죽이 끓는 동안 강무는 여인과 아이에게 앞으로의 일을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는데 최대감이 있는 한 마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지요. 친척이 한양에 계시긴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지금의 몸 상태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시오. 몸이 나으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소.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강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이 넓은 산에 혼자 있었는데 사람 목소리 듣는 것도 나쁘지 않소. 여인은 고개를 들어 강무를 보았는데 강무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강무는 재빨리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 쪽에서 말을 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앞장선 사람은 최대감이었습니다. 그 뒤로 왈패들이 30여 명은 좋게 따라오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강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강날이 무슨 일입니까?
최대감이 왔소. 이번에는 대규모로. 여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강무는 검을 집어들고 허리에 찼습니다. 부인, 아이를 데리고 오두막 안 깊숙이 숨어 계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하지만 강나리, 걱정 마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소. 강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마당에 홀로 섰는데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최대감이 말을 타고 오두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모두 칼과 창을 들고 있었지요. 최대감이 말에서 내려 부채를 펼치며 강무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집념이로군. 여기까지 도망쳐 왔더니 하나, 이제 끝이네. 최대감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지요. 자네 혼자고 우리는 30이 넘네. 아무리 자네가 고수라 해도 이 숫자를 당해낼 순 없을 걸세. 강무는 검을 빼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물러갈 것이냐? 최대감이 킥 웃었습니다. 물러가, 나를 따돌리고 내 부하들을 때려 눕히고 이제 와서 물러가라고? 우습군. 최대감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왈패들이 일제히 강무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강무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번쩍. 검이 달빛을 가르며 날아가자 선두의 왈패들이 칼을 떨어뜨리며 나가 떨어졌지요. 하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왈패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덤벼들었는데 강무는 빙글 돌면서 검을 휘둘렀지요. 원을 그리며 날아간 검이 왈패들의 칼을 튕겨냈습니다. 강무는 쉬지 않고 검을 휘둘렀습니다. 1명, 2명, 3명. 검을 휘두를 때마다 왈패들이 쓰러졌지만 강무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났지요. 어깨에, 허벅지에, 등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강무의 숨이 거칠어졌고 검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최대감이 안전한 곳에서 외쳤습니다. 계속 몰아붙여라. 저놈도 이미 지쳤다. 왈패들이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강무는 한 발, 2발 뒤로 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문이 열리며 여인이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강무 앞에 섰지요. 그만하십시오. 여인이 외쳤습니다. 오, 드디어 나왔군. 그래, 그게 낫지. 어차피 자네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닌가. 여인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지도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 제발 그만두십시오. 최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걸 내게 넘겨. 최대감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강무가 재빨리 여인의 손에서 지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쉭. 화덕에서 꺼낸 장작 하나로 지도에 불을 붙였지요. 안 돼. 최대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지도는 활활 타올라 재가 되어 눈밭 위로 흩날렸지요. 최대감이 절규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강무는 타버린 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다. 믿는 내 놈에게 줄 것은 칼날 뿐이다. 최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죽여라. 저놈을 당장 죽여. 왈패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강무는 검을 들어 올렸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강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번쩍, 번쩍,
번쩍. 검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갈 때마다 왈패들의 무기가 부러지고 사람들이 쓰러졌지요. 10명, 15명, 20명. 순식간에 대부분의 왈패들이 땅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대감뿐이었지요. 최대감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놈이 대체 뭐냐? 강문은 천천히 최대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지요. 최대감이 땅에 주저앉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기다려라.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강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더욱 다급하게 외쳤지요. 제발, 나에게도 늙은 어머니가 계시고 어린 자식들이 있단 말이오. 땅도 드리겠소. 돈도 드리겠소. 제발 목숨만은. 강문은 최대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을 들어 최대감의 턱 밑에 갖다 대며 차갑게 말했지요. 땅, 돈 그것들이 사람 목숨보다 귀하더냐? 최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강문은 검을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내 놈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아니, 짐승만도 못하다. 최대감이 울먹이며 다시 빌었습니다.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악한 짓 하지 않겠소. 그때 여인이 다가와 강무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강나리 그만하십시오. 강무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여기서 그 자를 죽이면 우리도 그 자와 똑같은 짐승이 됩니다.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강무는 한참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검을 내렸습니다. 강무는 최대감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지요. 이 마을에서 꺼져라.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마라. 만약 돌아온다면 그땐 내 목숨도 없다. 최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달아났지요. 강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검을 땅에 꽂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인이 급히 다가와 강무를 부축했는데 강무는 겨우 고개를 들어 여인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고맙소. 부인 나를 짐승이 되지 않게 해주었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옵니다. 강나리께서는 처음부터 짐승이 아니셨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셨지요. 아이가 강무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강무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 위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는데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무는 여인의 집에서 상처를 치료받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정성껏 약을 다려 먹였고 아이는 강무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온몸에 붕대를 감은 강무는 처마 밑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눈이 녹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마당 구석에는 복숭아 꽃봉오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요. 바람도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최대감이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기뻐했고 강무에게 절을 하며 쌀이며 나물이며 가져다 놓았지요. 강무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계속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무의 상처가 많이 나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강무는 어느 날 저녁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날이 어디 가시려고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처도 다 나았으니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소. 그동안 고마웠소. 강무가 짐을 싸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어딘지 힘이 없었지요.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강날이 깼어.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무는 짐을 계속 쌌는데 손이 자꾸 멈췄지요. 아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이는 강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지요. 그리고는 강무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가지 마세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꽃분아 아저씨는 산에 사는 사람이란다. 아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지요. 싫어요, 아저씨 안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강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을 슬쩍 바라보았는데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무는 다시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꽃분아 아저씨는 강날이 여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무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산속보다는 여기가 덜 춥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지요. 밥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강무는 보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을 바라보았는데 여인도 강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무의 손에서 보찜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던 강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생각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네, 아무리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산대. 엄마, 아저씨가 안 가.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는 보찜을 내려놓았는데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배가 많이 될 텐데. 강무가 말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아니옵니다. 저희에게는 강나리가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강무와 여인이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답니다. 산속 괴물이라 불리던 사내가 마을로 내려와 한 과부와 그 딸을 구했다고. 그리고 그 사내는 그 집에 머물며 가족이 되었다고 했지요. 뜨뜻한 온돌 야담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